명지고등학교의 저희 간담회 제목은요, 나눔 융합 메이커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 그 제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자기적으로 지었다기보다는 명지고등학교의 어떤 특징을 가장 집약을 했다라는 단어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명지고등학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신이 좀 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나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조금 참여를 해야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런 유도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융합은 이제 성적권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인 모든 학생들이 융합 관련 프로그램과 이런 어떤 참여 활동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목차가 진행이 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눔과 융합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입시에 유리한 메이커스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명지고등학교 학생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예습하는 시간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입시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학교 내신만 빡세게 준비해서 내신을 극상위권으로 올린다 이런 목표만 갖는다는 거는 좀 너무나 좀 나이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사실은 내신만 좋다고 해서 받아주는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있습니다만 아주 극소수고, 실제로 15개 서울시에 있는 대학들 위주에서는 내신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내신 외에 다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입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은요, 지금 2015 교육개정안의 막배예요. 지금 마지막 해인 거 아시죠? 얘네들이. 그리고 요 밑에 동생이 있다 그러면은 교육개정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놈의 고교 학점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실행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걔네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래? 나 얘가 막내야. 그래서 별로 상관이가 없어. 이제 이러실 수 있지만, 교육개정안은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내년부터 1일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교육개정안의 딱 중심에 지금 걸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2015 교육개정안에 속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그 밑에 있는 애들하고는 좀 환산의 등급의 기준이 좀 달라요. 얘네들은 이제 5등급이지만 우리는 9등급. 자, 그리고 과목도 이제 선택 과목들이 좀 밑으로 내려가면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까지 생겨가지고 좀 확장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진로 과목, 즉 공통은 고1 때 듣는 모든 과목들을 얘기하고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건 2학년과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문이과로 나눠지는 약간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수능이에요, 수능. 수능이 지금은 이제 공통으로다가 보는 과목이 있고, 수학과 국어에서도 선택을 하잖아요. 엄매, 화작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지금 얘네부터는 이제 그렇게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사실상 재수를 시키는 게 굉장히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돼서, 애초에 뭐 재수시킬 마음은 없으시잖아요. 지금 무슨 재수없게 재수 얘기예요, 지금. 입학도 하기 전에. 근데 뭐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우리가 재수를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서부학군 특징입니다. 서부학군 특징이에요. 웬만하면 현역에서 대학 가라. 이런 어떤 그 특징들이 좀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수시로 보내야죠, 당연히. 근데 교육개정안이 바뀐 그 다음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유는 뭐냐면, 대학이 이미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대입을 치를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입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작년 입시부터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 속내들을 대학의 입시 요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렇게 고교학점제에 같이 와리가리 물 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생들은 지금 태어나서 고등학생이 처음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위에 또 자녀가 있으시면은 대입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아니다, 나도 고등학생 자녀를 두는 건 올해가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올해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많이 있으시네요. 약간 두렵잖아요. 내가 혹시 몰라가지고 뭘 못 챙겨갖고 약간 놓치는 게 있을지도 두려우신데,
별로 두렵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 위에 치르신 분들도 뭘 잘 모르세요.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뭘 물어보면요, 수시 정시도 구분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다는 일종의 착각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묻고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반 전문가 정도는 되셔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버님들 이제 친구 모임 가셔서 약간 아이 어린 그런 어떤 친구분들 계시면 장난하냐? 야, 수시정시가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요, 수능을 보기 전이냐 후냐로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능 보기 전이 수시라고 볼 수 있는데, 수시는 전형이 한두 개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유형이 될 수 있고요. 현주쌤 죄송한데 휴지 좀 부탁드려요. 콧물이 자꾸 나가지고. 네, 교과와 종합과 논술 이 3가지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서 입시를 치르신 학부모님들만 그 기억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약간의 오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보실 텐데, 추운데 있다가 이제 히터를 조금 줄이면 똥 싸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과는 그간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히터를 줄여주시면 돼요. 등급이 일단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는 간단합니다. 점수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명지고 내신하고 예일여고 내신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2야? 오케이, 2. 너도 2, 너도 2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죠. 한하고 3등급, 명지고 3등급을 똑같이 보는 게 교과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내신 점수만 갖고는 대학에서 이게 정확하게 애들이 잘하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니까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섞이잖아요, 지금. 2028 대입하고 이게 물 건너 오면서 이 기차가 이제 출발을 했고, 우리 애들이 그 몇 칸 정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끊기고 다음 차가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부가 들어가요. 교과인데도 생기부가 들어갑니다. 자, 이건 조건이 뭐냐면요, 서울시내 15개 대학을 지원한다는 그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하진 않죠.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서울시 내에 좀 하위권 대학들이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냐면요, 작년 입시도 이렇게 했어요. 동대, 건대, 경희대가 교과 전형에서 생기부 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잠시 뒤에 또 경희대 입시 요강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종합전형은 그야말로 생기부를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명지고 1등급하고 한하고 1등급을 절대로 똑같이 보지 않죠. 한하고 애들은 왜 3등급도 서울대 간다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30여 명이 서울대를 합격을 하는데, 그럼 1등급만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명지고에서 3등급인데 서울대를 갈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전형은 서류를 전체적으로 보고 내신도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지 숫자를 보고서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는 뭐 Z점수라든가 여러 가지 내신을 환산하는 자신들만의 방법들이 있어서 그 내신들을 그 툴에 맞춰서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원래는 생기부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 우리가 사실은 면접이라고 하는 게 좀 두렵잖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른들한테도 만약에 지금 당장 가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면접을 봐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 면접이 부활이 됐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15개 이상의 대학들은 다 본다라고 얘기를 할 것으로 추정이 충분히 되는 거죠.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논술 전형은 일종의 대학별 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과, 이과 논술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논술의 출제의 경향이라 이런 내용들은 결이 다 달라요. 그래서 논술고사를 보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논술은 지금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로 넘어오는데 정시 같은 경우도 생기부를 지금 제출하라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서울 연고대 지금 생기부 다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기부 제출하라는 게 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학을 지원을 했던 정시로 이제 뭐 환경공학이라든가 생명공학을 정시로 지원했던 학생이 있으면 생기부를 통해서 2학년 때 진로 선택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서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그런 여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냥 점수 대충 보고서 눈치 게임으로다가 어디를 두고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를 보시니까 2년 전, 3년 전에 입시 치르셨던 것들과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교과면은 생기부를 좀 쌩까도 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교과형 인재가 따로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전형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그 5글자가 이 내용 설계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내신만 좋다고 해서 대학에서 뽑아주는 전형이 15개 이상 대학에는 없다. 내신은 뭐다? 중요하고 기본이죠. 기본. 내신이 좋아야죠. 그렇지만 선발 기준 그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신을 15개 이상의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딱 올려놓은 모든 아이들이 딱 모집단이다라고 보면 그걸로 가늠을 하는 게 아니라 others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을 통해서 선택 과목과 탐구 활동을 확인하겠다. 확인하겠다. 면접도 뭘 물어보겠습니까? 물론 인성이라든가 전반적 불호겠지만 생기부 기반으로다가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면접을 통해서 입사관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객관적인 학업의 역량의 수준은 내신이라든가 생기부만 봤을 때는 좀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니까 수능의 최저 등급으로 객관적인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한 페이지만 이해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입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요 얘기를요, 이제 우리 학생한테 자, 오늘 주말이니까 자, 우리 돼지갈비 먹으면서 같이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소맥 한 잔 딱 드시면서 애한테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 아빠? 엄마? 그럼 이거는 뭔데? 교과는 그러면은 내신하고 또 뭐 보는 건데? 수능 최저. 수능 최저가 뭔데?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3합 8, 3합 7, 2합 6, 2합 5라고 하는 각 대학의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같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어머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명지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하고 이제 교복 입히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딱 졸업을 했을 때 대학을 붙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만 붙은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진짜 끼까 아주 그냥 친척들한테 내가 그냥 설에다가 확 한번 소고기 풀난다 이런 느낌 들 텐데 애가 어딜 붙었냐면요. 고대를 하나 붙었고 경희대를 붙었습니다. 어디 보내실 거예요? 당연히 고대를 보내시지 않을까요? 아니야, 난 경희대야. 왜냐면 저 여자가 지금 질문한 의도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의도 없어요. 의도 없어요. 고대랑 경희대를 붙으면 우리는 고대를 가라고 하겠죠? 그쵸? 당연한 질문을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학부님들이 머릿속에 뭐냐면은 대학이 이미 서열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동건, 홍숙 이렇게 이름도 무슨 우리나라만 서로 이해할 거야 아마. 외우서 방금 뭐라 그랬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이거 뭔지 알잖아요. 그쵸? 이렇게 서열화를 쫘르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우리 입장인데 그러면 서영고, 서성한이, 동건외시, 뭐 중경외시 뭐 이런 동건, 홍숙의 이 대학들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바라볼 때는 서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명지고에 꽂혀 있거든요. 그리고 명지고 베이스에서 딱 이렇게 딱 서서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명지고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지점이 어딘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국에는 7천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과학영재고가 있어요. 그리고 전사고 1군, 2군, 3군. 전사고라고 다 똑같지 않죠? 자, 그리고 외고도 1군, 2군, 3군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반고도 다 똑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방에 있는 일반고랑 우리가 급이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화고라든가 뭐 이런 고등학교랑 똑같을 수는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1군에서 6군까지가 있는데 우리 명지고 어디 있냐면은 딱 요 정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위치가 밑에 내려와 있어서 기분이 조금 상하시나요? 이 정도면은 여기 밑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일단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3군에는 우리 동네에 어느 고등학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일이나 선정과중 뭐 대성고등학교가 여기에 있겠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사실은 우리 동네에 서열된 고등학교의 인지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한참 입시가 진행 중이면 중간에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거기 가서 내신이 그래도 잘 받았다는데 아유 거길 쓸 걸 그랬나? 막 이렇게만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건데, 자 이제 출제자, 즉 입시에서 우리를 뽑아주는 갑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이잖아요. 갑의 위치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명지고는 전체 중에 이쪽에 있다. 그럼 대학은 어디를 뽑고 싶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학부모님, 학생들보다 저희보다 가장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대학이에요. 중앙대는요 고대랑 맞짱 안 뜹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중앙대랑 고대랑 붙었을 때 100% 대한민국 부모면은 학생이면 고대 가지고 누가 중앙대를 가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는 입시 설계랑 전형을 짜게 될 때 고대를 염두에 두고 짜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경쟁하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라든가, 그렇죠? 이런 서강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딱 생각해서 입시 날짜, 그 면접 보는 날짜라든가 뭐 아니면 최저를 설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 대학 정도면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원서를 던지지를 이미 누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중대 정도면 외고 애들도 씁니다. 자사고 애들도 쓰겠죠, 그렇죠? 일반고 애들도 쓰는데 우리 중대인데 자존심이 있지, 경희대인데 자존심이 있지, 일반계 중에서 조금 못하는 학교 애들이 쓴다고 해서 우린 다 받아주지 않아.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밥 먹고 맨날 그 설계하는 게 우리 대학의 입학사정관들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서, 그럼 그들이 명지고등학교 애들을 무조건 무시하고 싫어하냐? 전혀 아니죠. 명지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게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는, 명지고는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문을 하나만 열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 명지야, 너 지금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어놨다잉? 자,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 자격 요건이 되면은 이 문 열고 들어와줘. 지원 많이 해줘. 이제 이런 설계인데, 교과 전형의 문도 있고 종합도 있고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정시라는 문은 서부학군에 있는 명지고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뉴스라든가 뭐 학군지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대치동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착각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폴선이 높다 그러고 40% 뽑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야 될 수 있지 않을까?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우리는 이런 전역들을 통해서 가야죠. 갈 수 있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뉴스가 쏟아질 때에도 좀 걸러서 이렇게 좀 유의미한 뉴스들을 가져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수성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명지고 입장에서 나의 우수성을 보여줘서 대학이 나를 매력 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 그것은 내신과 생기부 전반에 걸친 활동인데, 앞서서 나눔과 융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고등학교 학생의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지고는 일단 굉장히 많은 동아리도 있고요. 활동도 뭐 뉴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정 활동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랑 우리가 다른 고등학교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특색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남녀공학이고요. 그리고 문이과가 약간 통합한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선정고 그러면은 문과 느낌이세요? 이과 느낌이세요? 이과죠. 과중이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남녀공학, 똑같은 남녀공학이고 선정도 인기 요즘에 엄청 라이징 많이 했고, 명지도 옛날에는 뭐 선정이 과중 없을 때 명지가 훨씬 인기가 높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두 학교가 남녀공학이고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선정은 어찌됐건 간에 머릿속에서 딱 이과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명지고는 그런 느낌은 없는 거예요. 학교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고 2, 3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게 쪼개보면 그런 느낌이 강해요. 물리와 화학이 필수가 아니라 물화생지 전체가 좀 열려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단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명지고등학교 학생의 성향은 일단 나눔, 융합,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상위권한테 굉장히 필수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지재단은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부터 사립초등학교, 중학교에다가 우리 명지고가 있고 거기서 안 끝나잖아요. 전문대하고 대학까지 있는 이런 큰 재단이라서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명지고에서 명지중학교하고 뭔가 나누는 프로그램, 멘토 멘티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게, 자, 그러면 상위권의 기준은 뭐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상위권 아이들이 그쪽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뭔가 유도를 해주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요. 참여를 직접 의도를 해서 액티브하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동아리를 애들이 선택을 하긴 하죠. 근데 동아리 떨어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중학교 때? 그런 거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고 거의 뭐 공산당 같이 이렇게 뭔가 짜여지는 것처럼 그 룸에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다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제가 방송반이라는 동아리 들어갔었는데 그때 면접 보고 뭐 실기도 보고 별걸 다 봤거든요. 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인기 동아리가 있고 그 동아리에 떨어져서 다른 동아리에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학교 자체에 여러 가지 발표라든가 뉴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모두를 다 참여시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애가 지원을 해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은 나눔, 전체적으로는 융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의 존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본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학종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장에서 왜 수시에서는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차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표를 간단하게 딱 보시면 이거 저희가 만든 게 아닌 게 딱 티가 나시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경희대학교의 입시 요강이에요.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실제로 그 학생들을 뽑게 될 때 어떤 전형으로 요강으로 아이들을 뽑게 되는지를 되게 디테일하게 별표를 했습니다. 자, 종합전형은요 보시면은 서류평가가 일단 1단계에서 100%예요. 자, 그리고 1단계에서는 100%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이에요. 성적으로 일단 뽑아요. 성적이 안 되면 사실 면접에 부르지도 않아요. 그쵸?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제 성적이 70%가 들어가는 걸 전제로 딱 이제 뽑아놓고 면접이 30%가 들어가죠. 여기 면접 30%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라든가 현관펜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디폴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종합은 면접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명지 아이들 이거 약간 취약해요, 지금. 왜냐면 나대질 않아요. 애들 성향이 이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것들을 되게 액티브하게 하는 학교라고 보기 조금 애매합니다. 아주 안 하지도 않지만 이게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성이 좀 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얌전해요. 이렇게 막 순하고 좀 이렇게 지적 호기심 활발하다 이렇게 보기 조금 어려운 학교만의 분위기가 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평가로는 학생부 전체를 당연히 평가하죠. 왜냐면 생기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서류평가로 넘어가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의 역량을 봅니다. 자, 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요. 이게 용어가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뉴 역량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역량인데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까지는 교과하고 얼추 보면 비슷하세요. 그렇죠? 비슷하세요. 그래서 교과도 여기까지를 지금 보고 아까 교과에서도 생기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다라는 거는 이제 생기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2, 3학년 때 역시 선택 과목 뭐 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 과목에서 세특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거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진로 역량까지 비슷하다가 종합과 교과에서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 이거 액티브 해야지 할 수 있겠죠. 학교 프로그램에 아무리 오지게 있어도 지가 참여를 안 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입시 전형으로 혼자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인데 공동체 역량이 20% 정도까지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막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뭐 좋은 말 다 갖다 붙였었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뭘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학교 활동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해요. 동아리 활동, 또 진로 활동, 학교에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 안에서 동아리도 그렇고 혼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게 될 때 3, 4명, 뭐 5명 정도의 팀이 하나 형성이 돼서 너는 기초자료 조사해, 너는 PPT 만들어, 너는 이거를 갖다 설문지를 만들어서 명지 중학교 애들한테 이것들을 한번 설문지로 돌려보자. 명지 급식실에 우리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나눠서 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혼자 할 때는 편하지만 같이 했을 때 분명히 빌런도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 애가 빌런일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이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에는 생기부의 그 진로활동이라든가 탐구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확인이 완전히 가능한 거죠. 근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고등학교 생기부를 그렇게 면밀하게 뜯어보실 기회가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입학사정관 제도가 입시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서부학공과 또 지인들을 통해서 뭐 지인 자녀가 또 뭐 분당에 산다 그러면 갑자기 그거 좀 봐달라고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다채로운 생기부들을 보게 돼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애가 누군지를 몰라도 생기부 안에 내용을 딱 보면은 인성이 나와요. 얘 너무 개인주의다. 인간미가 없네. 결국 지가 다 잘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멘토 멘티에서 항상 지는 멘토야. 그러니까 애가 애를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가르쳐봤자 뭘 얼마나 가르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보이는데 대학에서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생기부가 결국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학을 보냈다. 저희 부부는 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명지고등학교에서는 나눔 융합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액티브해서 이 두 가지 전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희대에서 발표하고 있는 3가지 역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경희대의 용어가 아니에요. 입시 용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학업 역량, 그리고 두 번째가 진로 역량,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페이지씩 이 역량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되게 많이 볼 것 같으시죠? 한 60, 70% 볼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30%예요. 근데 그럼 쬐끔분에 성적 쬐끔 들어가네? 그게 아니라 경희대 입장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애들은 그 30% 그 지원한 애들이 성적권대가 비슷해서 일단 서류로 거르는 거 아니에요. 경쟁률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중에서 이제 전체 모집단에서 우리는 뽑을 때 30%를 학업 역량으로 체크를 하겠다. 자, 그럼 학업 역량이라는 게 뭐냐? 단순하게 암기하고 문제 많이 풀고 빽빽이 많이 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되게 훌륭한 그 성향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대학에 와서 대학의 다채로운 수업들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대학의 수업들을 이수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있고 태도가 있고 탐구력이 있는데 성취도는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성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의 교과목, 기본 교과목이니까 당연히 국수형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국수형이 부족한데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은 없습니다. 입시 역사상. 국수형이 강한데 좋은 데를 떨어진 애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자, 국수형과
사회와 과학 등의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리고 체육이나 기술과정 정보, 이런 교양 등의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그러니까 4등급 언더로 떨어지면 안 돼요. 15개 대학 이상을 가려고 하는데 엄마 은미채 기간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1, 2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교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비중을 봤을 때 너무 4등급 언더로 떨어뜨리면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또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 자,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애가 약간 중학교 4학년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명지고 딱 1학년 갔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처음에 딱 집어넣는데 그 입학식 가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표정이랑 막 웃으면서 왔다 갔다 막 교복 입고 막 나이 뛰는 거 딱 보니까 답이 없어. 입학식인데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막 되게 착잡했어요 그날. 그래서 입학식 갔다 그 강당 있거든요. 거기 추운데 아무튼 가지고 앉아 있다가 뭐 이렇게 딱 보는데 돌아와서 남편하고 이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전문대를 보내야 될 것 같지 않나? 막 이런 얘기들을 진짜 진심으로 되게 착잡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4학년스럽게 아직 철이 안 들었고, 특히 우리 아들 학부모님 계십니까? 얘는 좀 약간 여자애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최상위권의 명지는 남자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은 애가 이제 여자애들한테 치이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또 뭔가 못 챙기는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되게 답답합니다. 그럼 내신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희일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1 첫 중간고사 때 선빵이고 시험은 기세니까 잘 봐야죠. 근데 이제 딱 받았더니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다. 이런 점수가 나오거든요. 상상도 못했다. 3, 4가 다 웬 말이냐. 뭐 하나는 그래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아버리지?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 하나로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몇 번 봐야 되죠? 수시 원서 쓸 때까지. 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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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기말.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을 봐야 돼요. 10번. 10번을 보는데 그중에 고1 첫 번째 중간고사 보고 멘탈 털리는 학부모님들 되게 많으세요. 막 눈물 잘잘잘. 이걸 기대하고 내가 이제 여태까지 학원 보내고 했던 건 아닌데 기분이 상당히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10번의 여정이 끝나야지만 원서도 쓰는 건데 거기서 멘탈 털린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낳아놨으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 투자를 받으면 걔도 지 인생에 좀 책임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학도 이런 여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멘탈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학기별로다가 중간기말 합산해야 점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학기 때 좀 올랐냐,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보다 어떤 과목들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퍼센테이지 백분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내용을 여기 그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오히려 이게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태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탐구력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탐구력은 여기 지금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냥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겁나 호기심이 아주 왕성해버려. 막 남자인데 여자에 대해서 너무 호기심이 왕성해버려. 막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딸내미들은 막 덕질에 그렇게 호기심이 왕성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복, 뭐 화장하는 법, 여러 가지 왕성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호기심은 지적 호기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럼 이게 어디서 발현돼야 되냐면, 고1 딱 올라가면은 국영수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공통으로 딱 깔아 있어요. 통사통과도 단위수가 4단위가 넘어갑니다. 국영수랑 단위수가 비슷해요. 근데 이 통사통과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주제들이 목차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사회, 뭐 건강과 웰빙,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지적 호기심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죠. 탐구. 지난번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이런 진도가 나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숙제로다가 탐구 보고서를 주제 발표를 하려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좀 더 지적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조사나 또 책을 읽거나
토론을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문제 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뭐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통과에서 교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과제를 할 거잖아요. 그 내용하고 실생활이랑 연결을 하고자 하는 이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1학년 때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1학기 때 수행평가도 있고 탐구보고서도 있고. 그래서 요 얘기의 예시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까 어찌됐건 수시원서를 쓰게 될 때 내신 점수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뽑게 되는 기본사항이지 이것이 필수사항이라고, 물론 필수사항이지만 이것 자체로만 뽑는 전형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다 가지고서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진로 역량이 아니에요. 그렇죠?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자, 두 번째가 진로 역량인데요. 진로 역량은 오히려 학업 역량보다도 퍼센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50%. 아, 왜 이러는 거죠? 50%? 자, 먼저 진로 역량은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 애가 하는 거죠. 얘가 이제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 통사든 통과든 시험이 보통은 5월 첫째 주에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5월 첫째 주까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시험들을 치러내는 아이의 역량인데, 진로 역량은 학교죠, 학교. 진로 역량을 뭐 없는 프로그램을 지가 만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일단은 탐구 보고서 내란 말도 없는데 낼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학교에서는 저런 프로그램이 열려 있는 건 맞고, 명지고등학교는 그런 부분들의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들을 서열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그 역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뭘로 보느냐? 선택 과목이요. 선택 과목. 선택 과목들이 뭐가 열려 있지? 이 고등학교가? 그럼 얘가 그걸 선택을 했나? 이걸 보겠다는 거고, 선택을 한 거에서 멈추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탐구 활동이라든가 지적인 확장성을 세특이나 진로 활동에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한 정도를 보겠다는 거니까 이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한 거죠. 2학년 때 선택을 하는 과목들. 자, 그러면 1학년 올라가면은 공통 과목만 수업을 하는데 선택 과목은 언제 선택을 하느냐? 1학년 끝날 때쯤에 하시지 않아요. 대부분 1학기 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고1 1학기 때 선택을 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이러고 있다가는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써.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뭐 정말 생명공학이라든가 의치한 약수가 지금 대한민국을 거의 뭐 강타를 하고 다들 섭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치한 약수를 정말 생명공학을 가겠다 그러는데 정말 뭐 공학을 가겠다 그러면서 물리를 선택 안 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교학점제로 갈아탄 이 시점에서는 내신 따기 좋으니까 나는 물리보다는 다른 과목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입시 자체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구분하겠다는 거고 고교별 차이라든가 고등학교 프로그램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를 보시고 약간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특목고가 유리한가? 이 면에선 그렇죠. 그럼 과중이 더 유리한가? 당연히 과중 유리한 거는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걸 저한테 되물으실 게 아니라 이 페이지한테 되물을 게 아니라 우린 이미 알잖아요. 과중을 근데 안 간 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는 학업 역량 때문에 안 간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못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와서 거기랑 유불리를 따져서 우리가 불리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자사고나 특목고라든가 여기보다는 프로그램이 덜 깔려 있는 게 맞고 선택 과목도 그렇게 다채롭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딱 이미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발현하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거지, 여기 자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하는 건 얘기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명지고 진로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뭐가 있고 진로 선택 과목들에 뭐가 깔려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 아들, 딸이 무엇을 선택할 건지 설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아이랑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요. 독단적으로 학부모님들 혼자 하시면은 당연히 안 되고요. 아이랑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셔서 선택하라는 그 즈음에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 공동체 역량은
우리 명지 같은 경우 나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융합이라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전체 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가 협업과 나눔 계려와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들을 발현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무슨 교육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귀가 팍 트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역량은 절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게 그렇게 만연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도 막 약간 어색하지가 않고 막 너도 나도 발표하고 제가 탐구보고서 쓴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하겠습니다. 혹은 질문하겠습니다. 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위권 애들은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다 있진 않다는 거예요. 반에서 이제 한두 명, 두세 명 요 정도 애들만 할 거예요. 걔네들이 보통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렇게 발표 오지게 하는 애들? 위에 언니 오빠가 입시 치러본 애들이 그걸 해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들었고 언니가 뭐 준비해가지고 뭐 얘기했던 것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는 막 무조건 불리하냐 그런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계속 얘기해 주시고 이것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또 그런 성향이 아니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에서 학교에서 나보다 공부를 누가 더 잘하는지가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그거 시험을 한번 봐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다 파악이 됩니다. 스캔을 쫙 하고 제가 되게 우리 반에서 되게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출신 중학교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교권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하나고 썼다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딱 불러다가 걔랑 친해져. 걔가 똥 쌀 때 너도 똥 싸고 걔가 다니는 국어학원 너도 다니고 걔가 급식 먹을 때 너도 옆에서 딱 같이 먹고 근데 우리가 또 약간 자존심이 있으니까 너가 걔하고 비교해서 뭔가 또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게 있으니 쪽팔리지 않게 너도 기본적으로다가 딱 시험 범위 딱 챙기고 공부할 거 딱 하고 서로 티키타카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분위기를 좀 형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좀 해독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진로 역량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학업 역량도 보여주고 공동체 역량 보여줘야 된다 그랬는데 각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는 평균 그리고 편차 그리고 원점수 이것이 다 성적표에 드러나는 거예요. 생기부에. 그래서 무조건 1등급이 장땡이지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편차와 평균 점수와 우리 학생의 원점수가 다 드러냈을 땐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부학부 내 8개 고등학교를 저희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A, B, C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 A 고등학교가 어딘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 학교는요. 표준 편차가 평균적으로 10이에요. 10. 그러니까 평균이 딱 있으면 이 평균의 위아래로 바글바글 붙어있다는 얘기잖아요. 편차가 되게 좁네요. 그러니까 너무 못하는 애도 없고 뭐 그렇게 막 되게 극상위권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그 와중에 평균이 또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이 고등학교를 딱 봤을 때는 헐 자사고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잘하는 애들이 몰려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사고 아니고요. 8개 고등학교에 있는 한 학교입니다. 남고입니다. 어디라고 보시나요? 예, 다 맞추시네요. 대성고입니다. 대성고는 이거를 이미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어떻게 내야지 평균이 높아지죠? 쉽게 출제해요. 대성고 다니는 애들은 진행가 쉽다고 생각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트릭을 쓰는 거예요. 일단은 대성고를 지원할 때에는 공부를 더럽게 못하고 그지 같은데 애가 대성고를 안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성고 가도 되겠다 싶은 애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계산 안 하고 갔으면 걔는 이제 3년 내내 골치 아프고 골 때리는 상황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런 애들이 있고 걔네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범위를 엄청나게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성고 2학년 내신을 맡고 있는데 시험 범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5세트를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2년도, 1년도, 20년도, 19년도 5개년의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몇백 개가 시험 범위에 이제 되는 거죠. 100개가 넘어가는 이 지문 자체가 시험 범위에 책정이 되는데 난이도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균이 높아요. 애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는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가. 그리고 이제 C고등학교를 보니까 여기보다는 편차가 좀 넓고 평균은 조금 아래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고입니다. 예일여고가 여기에 속해요. 예일여고는 대학의 어떤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누구를 가장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대학이 봤을 때는 편차가 15 언더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못하고 막 이렇게 막 있는 애들 이렇게 있는 거 싫고 딱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고등학교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점수도 딱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하는 건데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딱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67점이고 편차는 18 정도가 평균으로 나와요. 이거 학교 알림이 사이트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점에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대학이 봤을 때는 이 A고등학교가 지금 대성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높으니까 포물선의 꼭지점이 제일 높으니까 그럼 여기를 제일 높게 보느냐? 그건 대학마다 좀 달라요. 대학마다 좀 달라서 C고등학교를 더 높게 평가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A고등학교를 더 좋아하는 대학의 성향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B고등학교는 어찌됐건 간에 A나 C보다는 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구멍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준 편차라든가 그리고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1 때랑 고2, 고3이 다 동일하지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고1 때가 제일 평균도 높고 편차도 좁습니다. 왜? 파이팅 넘치잖아요. 지금 입시의 이 여정에서 오늘 오신 학부모님들 표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과정 중에 제일 밝으세요. 지금 인상 쓰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 11개월 뒤에 간 다음에 하면은 다 표정이 뭐 제가 빚졌어요? 막 약간 이런 느낌. 표정이 다 안 좋으세요. 되게 이제 마음이 무거운 거죠. 왠지 아시잖아요. 중간 기말 성적표가 나왔고 모의고사가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직 뭔가 이렇게 탁 까놓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희망도 갖고 여러 가지 막 설렘도 있고 약간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성적표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평균이 71이었다가 2학년 때 60으로 확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3학년 때 57로 떨어져요. 자, 이거 진짜 엄청 급격한 하강이에요. 이런 고등학교도 흔치도 않아요, 사실은. 진짜. 편차 보세요. 15였다가 20이었다가 21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를요, 요걸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아이들이 2학년 되고 3학년 됐을 때 그 학교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3학년 1학기가 되면은 열심히 하는 아이는 반에서 진짜 한두 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어떡하지? 전학을 보내야 되나? 그건 또 뭐예요? 갑자기 전학은 내가 왜 보내요? 이게 기회잖아요, 기회. 그래서 이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기회가 올 거야. 너는 계속 열심히만 해. 애들이 다 알아서 깔아줄 거야, 분위기.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우리 같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이를 계속해서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을 다 거치시는데 학부모님들 지금 입학 전이지만요. 앞으로 11개월 뒤면은 대학은 결정이 나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벌써부터 초치는 얘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하기까지 시간도 좀 걸리긴 하시겠지만 앞으로 한 11개월 1학년 겨울방학을 딱 맞이하게 되면은 수시 지원 가능의 대학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뭘 갖고 결정하냐면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겠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1학년 때에 1학기와 2학기의 점수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뭐 3.23이다, 2.13이다 이렇게 내신의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수형만인지 전 과목 단지도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11월 모평.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전국의 단위에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6월 모고는 서울시는 안 보고 있어서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보는 학교도 있기는 한데요. 어찌됐건 3월, 9월, 11월 중에 11월 모고 성적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계열 전공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2학년 때 나 선택 과목 뭐 하겠다라고 다 써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세 가지를 가지고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다가 수시 지원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딱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 저희가 78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부지런히 해갖고 지금 2월 첫째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의 한 10몇 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적표를 내고 학부모님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되는 성적 그 상담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요 성적권에서 어디가 지원 가능한지를 대학 이름을 싹싹싹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2학년 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목표 대학을 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목표 대학 갈 거면 목표 대학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저가 뭐고 내신의 등급이 입결해서 지금 몇 점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가 지금 무슨 과목을 올려가지고 2학년 때 이 등급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우리 애들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 내가 밟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2학년 방향성으로 가는 요 지점이 딱 1학년 겨울방학이에요. 11개월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생활기록부 진단이 들어가는 거죠. 생기부가 이제 2월에 나오게 되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 딱 한 살 많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지금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아직 픽스가 안 됐고. 그래서 지금 생기부의 세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막 써서 이미 다 냈잖아요. 냈는데 학교에서 이것들을 보다가 조금 더 추가할 거 있냐, 아니면 더 뭐 어떤 부분들은 수정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시즌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희한테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1대1로 질문을 해요. 학교에서도 할 때도 있고 집에 가서 할 때도 있어서 세특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간에 탐구보고서라든가 이런 과정들도 저희랑 같이 논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선생님 지난번에 저랑 같이 했던 그 탐구보고서의 내용이 생기부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겠다라고 초안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저는 이렇게 고쳐봤는데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슬랙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좀 바빠요. 사실은 계속 카톡 올리는 것처럼 띠링띠링띠링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과정 시나리오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한다 그랬잖아요. 학부모님 오셔서 상담한다 그랬잖아요. 어제도 이제 3팀 정도 했는데 아버님들이 다 동석을 하셔서 오셨어요. 이제 그래야만 하더라고요. 애만 데리고 해도 안 되고요. 학부모님만 오셔도 안 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2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명지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이 친구는 1.67이라고 하는 전 과목 내신은 1.67인데 국영수만 따졌더니 1.83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통사 통과 쪽에서 점수가 좀 더 높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좀 성실한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더니 국어가 3이고 수학이 3이고 영어가 3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제 명지고등학교 특징이란 말이죠, 이게. 아니, 내신이 1.67이고 1.83인데 모고를 갖다가 333.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 엄마가 쌩깐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를. 몰라. 내신 잘 나오니까 일단 내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1.67 나오니까 막 서울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공학 계열로 지원을 희망을 하는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1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내신도 나왔고 모고도 나왔는데 그래서 상담을 딱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봤더니 1순위가 뭐죠? 얼척이 없어요. 광운대래요. 미쳤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67인데? 왜냐면 교과 전형이잖아요. 얘 지금 이거 최저 못 맞춰요. 이렇게 됐다가. 왜냐? 고1 때 모고는 재수생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난이도도 쉽잖아요. 그러다가 고2 때 가면은 저 모의고사가 저대로냐면 또 떨어져요, 애들이. 왜냐면 선택 과목도 해야죠. 또 이제 세분화 됐죠. 챙길 게 많아지니까 1학년 때 쌩 깠던 모의고사를 2학년 때 갑자기 한다. 그런 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다가 시간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에 자꾸 집중하게 되잖아요. 못하는 거 외면하고 싶고 얘기 자꾸 꺼내려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신만 계속 DB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 성향이에요, 이게. 그래서 광운대는 뭐냐? 최저가 없어요, 교과로. 그래서 뭐 명지대 같은 경우, 광운대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최저가 없어서 광운대를 교과로 여기를 붙는 상황이 되는 거죠. 쓰진 않겠지만 얘가. 자, 그리고 이순희는 딱히 교과로 갈 데가 없습니다. 최저를 못 맞추니까요. 그럼 종합인데 종합으로 가면은 이순희로 경희대학교 정도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최저가 없거든요. 이 전형이 최저가 없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정도를 이순희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최저가 안 맞춰지니까 고대를 어떻게 써요? 여기는 지금 제일 빡센 게 고대인데 최저가. 그러니까 진짜 저렇게 내신 딸라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완전히 막 나가리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입학을 딱 하잖아요. 3월 둘째 주부터 내신 개강이에요. 중간고사 끝나잖아요. 기말고사 바로 다음 주에 개강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겁나 짧아요. 그럼 엄마도 약간 한숨 돌리게 돼 있잖아요. 약간 피서도 좀 가고. 이 여름방학 이 짧은 4주 동안 뭘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2학기 되면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게 되면 아까 저성적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상황이라 주말에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름방학 세팅도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한테 이런 조건들을 얘기해줘요. 너의 실체는 지금 이거다. 너 이건데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너 시골에서 왔냐 지금. 북한에서 어제 왔냐 지금. 물정 모르고 지금 답답하다. 삼합7을 맞춰라. 삼합7을. 그러면 삼합7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있고 수능에서 그리고 탐구 과목이 있잖아요. 문과 탐구, 사회 탐구 계열이 있고 과학 탐구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을 텐데 삼합이라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삼합이니까. 그럼 뭐 다른 데서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국수형을 선택하는 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이 빡세니까 국어 아니면 영어겠죠? 그리고 과탐에서 선택을 한다던가 사탐에서 선택을 한다던가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합에 7만 맞추면 되니까 만약에 2등급 그러면 4잖아요? 3등급 2, 3 이러면은 3합 7이에요. 뭐야? 뭐 3합 3이나 4도 아니고 3합 7이면 개꿀 아니야? 개꿀이면은 저거를 갖다가 고대가 저 조건을 내세웠겠냐고요. 만만치 않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 친구한테 너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다가 요거 딱 맞춰야 되고 너 공학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생기는 시나리오를 앞으로 짜봐야 된다. 2학년 때 선택 과목들이 또 존재를 하니까 이렇게 목표를 세워줘서 자, 앞으로 영어 내신 무조건 이 찍어. 그러면 명지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하시는 우리 안현주 선생님 불러서 이 친구 지금 얘 이거다. 얘 무조건 다음에 이거 만들어야 된다. 2학년 1학기까지. 화이팅! 이래가지고 얘기하고 수능 최저를 영어 1을 딱 맞춘다. 수능 최저의 1을 맞춰버리면 얘기는 굉장히 나이스해집니다. 집안에 평화가 깃들 거예요. 얘 마지막 이런 사안들도. 그리고 내신을 저렇게 맞춰지게 되면은 내신이 1.5 완전 극상위권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교과로 3합 7을 맞추는 아이니까 광운대 운운하던 애가 한양대를 갈 수 있는 목표 등급이 나오죠. 자, 그리고 성균관대 3합 7 왜냐면 최저를 맞추니까요. 최저를 맞추는 것과 못 맞추는 것의 차이를 느껴지시죠? 그쵸? 그리고 종합전형으로는 1위가 고대가 됩니다. 와, 씨, 경희대에서 갑자기 고대로 가버려?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기부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갑과 을에서 더 이상 을이 아니라 약간 갑쪽으로 중간에 와리가리 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주면 줄수록 아이가 실제로 내가 고대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까운 그래서 플래너에다가 이제 고대 마크를 애가 이렇게 딱 붙여버려.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2.74, 2.67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할 수 있죠. 현실적인 학생인데요. 얘도 지금 별반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국어가 3인데 수학이 2고 영어가 2입니다. 식품공학과 지원을 희망을 하는 학생이에요.
자, 일단 이 친구 교과 전형으로 상명대 정도 진학 가능할 수 있습니다. 2합 7이에요. 상명대가. 그러니까 영어에서 만약에 3을 맞았어요. 그럼 탐구에서 4만 맞아도 3합 7이잖아요. 그런데 내신이 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3합 7, 2합 7 맞아서 1순위로 상명대학교 붙을 수 있는데 솔직히 내신이 2.67, 2.74인데 상명대 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애들은 가까우면 일단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연대는 매력 있겠다 사실. 근데 상명대 쪽으로 가까울 때는 왠지 매력이 없고 막 언덕이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내가 거기를 꼭 굳이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3합 8을 맞췄다 그러면 홍대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대도 이제 자기네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합 8이 쉽지가 않고 쉽게 말하면 지방의 일반고 애들이 그 수능이라든가 학원 같은 게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3합 8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조건을 못 맞출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홍대는 우리 홍대야 바이브 느껴지잖아.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혹은 자사고 중에서 3합 8 정도 맞출 수 있는 학업 역량이 되는 애들이 우리한테 지원했으면 좋겠어. 요게 이제 속내인 거죠. 자, 그리고 종합전형으로는 단국대, 국민대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국대는 서울에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죽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사실 2.74, 2.67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맞추려고 얘도 진짜 가진 노력을 다했을 텐데 이 대학의 이름을 보고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최저 조건을 2합 5를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2합 5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갈수록 더 빡세지는 상황이고 재수생 들어왔을 때 등급은 하나씩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식품공학보다는 건강을 위한 식품관리라고 하는 디테일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잡아서 2.3을 만들면 국민대 2합 5. 국민대 얼마나 좋아요. 국민대 만족도 학생들 굉장히 높습니다. 2합 5. 2합 5가 쉽지가 않습니다. 2합 5가요. 홍대 3합 8 더 쉽지 않죠. 2합하고 3합은 레벨이 완전 달라요. 2합은 국수형에서 한 과목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3합은 국수형에서 2과목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신 국어가 아니잖아요. 내신 영어가 내신 수학이 아니라 전국구로 맞짱 뜨는 수능 수학, 수능 국어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만만하게 막 2, 3등급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학들도 그걸 너무나 이해해서 3합을 걸고 있는 대학의 이름을 보면은 끄덕끄덕이 나와요. 그 2합을 걸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은 니네니까 2합을 걸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 그리고 건국대라든가 시립대까지 이렇게 이제 지원 가능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거 보면은 또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표준 편차가 점점 떨어지고 평균이 떨어지고 있는 명지고등학교의 1학년, 2학년, 3학년의 추이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멘탈이 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멘탈이 왜 털릴 것 같으세요? 실물을 본 적이 없어요. 대학의 이름을 거론조차를 안 하고 일단 한번 딱 부러뜨려가지고 11개월 뒤에 딱 가서 엄마 아빠 오셔가지고 맞짱 한번 딱 떠가지고 이게 이 대학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날 저녁에 같이 한번 치킨 먹으면서 야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가족회의를 간간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 묻지 마요.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계속 이제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제일 무책임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화이팅? 막 이래버려. 아빠는 그리고 막 거실에서 야구 막 크게 틀어놓고 보고 막 저희 집만 그래요? 그래서 막 시험 기간인데 좀 조용히 좀 해줘. 아유, 내 집에서 야구도 못 보냐? 약간 이런 분위기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저희 남편이 엄청 뭐라고 하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실물로 대학의 이름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하고 목표 등급도 허황되게 뭐 2.74였는데 갑자기 뭐 1.3 찍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뭘 하나 올리면 뭐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1년에 걸쳐서 1.74, 2.67이었던 애가 2.3을 올리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인 애가 무조건 2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화가 안 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명지고등학교 대입 전형은 결국에는 이제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저는 다른 고등학교보다
솔직히 대성이랑 예일여고 간담회 할 때는 제가 이걸 굳이 강조 안 드려도 다들 아세요. 그리고 얘기 안 해도 그 학교 가잖아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 잘 나와요, 걔네들. 한 등급이 한 등급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중간에 뭐 그러니까 뭐 정시 파이터 되네 어쩌네 자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명진대 무슨 정시 파이터예요. 최저가 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맞춰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세팅이 들어가는 방식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이 이상한 이 공식들이 좀 보이시죠? 그래서 영어 등급 1등급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영어 1을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3합8이 어느 대학교였는지 기억나세요? 예, 홍대였습니다. 근데 3합8인데 영어를 얘가 독단적으로 딱 잘해갖고 영어를 1을 받아버렸네? 그러면은 8에서 1을 빼니까 7이잖아요, 7. 그러면은 국어에서 그날 컨디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옆에서 누가 딸그락거렸느니 감독관이 뭐 그들을 끌고 가서 내가 컨디션 재발휘를 못했네 어쩌네 별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미끄러져서 애가 평상시보다 4를 받았다 칠게요, 국어를. 그럼 탐구에서 3 받으면 이해가시죠? 1, 4, 3 합이 8이에요. 그쵸? 근데 영어에서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면은 이제 나머지 과목에서 더 빡세지는 상황입니다. 탐구 영역은 한 개만 틀려도, 두 개만 틀려도 이게 3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번에 입시를 치렀는데 사탐에서 가채점을 딱 하니까 2개를 틀렸어요. 제가 그거 맞추려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일요일마다 정말 교회 끝나자마자 막 대치동으로 달려가서 이지영쌤 사탐을 다 듣게 하고 끝나면 데리고 오고, 저도 일상이 좀 빡빡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짓을 주말마다 계속 하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쩌겠어요? 해야죠. 어찌됐건 근데 대치동이 다 답이라는 게 아니라 애 성향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지 먹힐 수 있을지를 좀 관찰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다 하고 파이널까지 다 들었는데 결국에는 2를 받았어야 되는데 3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도 이투스에서도 뭐 EBS에서도 다 가채점 결과 얘 점수는 3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지영 쌤조차도. 근데 너무 마음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좀 되게 허전하기도 하고, 진짜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결국 남의 새끼들 가르치느라고 제 새끼를 지금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되게 마음이, 얘한테는 티는 못 내겠고 괜찮아, 이 과정이 중요해 막 이런 얘기 했지만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수업도 하고 막 이러면서 수업이 잘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데요, 성적표가 나오는 날 결과적으로 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논술로 보는데 그거 믿었다가 논술 안 볼 뻔했잖아요. 어차피 최저를 못 맞추니까 논술 고사장에 안 가야 되거나 안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사장 보면은 이미 다 접수는 해놨다가 안 나타나는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수능 뒤에 논술 고사를 보는 경우는. 저희도 잠깐 갈등은 했습니다만, 야, 입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아니면 그 대학 캠퍼스에 가서 언제 논술고사를 보고 평가를 받아보겠냐? 다 가. 그래서 이제 너무 처참한 거지. 아침에 태워가지고 새벽같이 그 대학에 가려니까 이제 차가 쫙 막혀있고 K 고딩 엄빠들과 그 롱패딩 검정색 입은 애들이 다들 캠퍼스 위에 올라가는데 머릿속으로 최저도 못 맞췄는데 우리가 이걸 한다잉, 이런 처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논술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저가 맞춰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속이 탑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등급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실은 안이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탐구 영역에서 혹은 어려운 난도의 수학이나 국어에서 그 등급이 예전에 이 모의고사만큼 나와줄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영어 1을 받으시는 게 진짜 좋죠. 영어 1 쉽지 않아요. 이번에 영어 1등급 받은 애들 7%는커녕 5%, 4%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상대평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짜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이 아니라 수능 영어 공부하는 날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미션으로 아이들이 내신을 해가는 여정 속에서도 모의고사가 도래를 하게 되면 특히 2학기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레시피들을 같이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명지고등학교는 진로 역량을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학교 수업 잘해야 돼요. 창체가 뭐냐면은 자동봉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여기서 봉사는 이제 학교 봉사를 얘기하는 거지 외부 봉사 안 하잖아요, 지금은.
상체 활동 열심히 해서 뉴비전, 또 무슨 토론, 뭐 이렇게 책 읽고 여러 가지 진로 프로그램 하는 거 많거든요. 그런 거 다 참여하시는 거고, 그리고 질문하는 거, 나대는 거, 그리고 막 발표하는 거, 이거 정말 박수 계속 쳐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해서 이제 독서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들, 딸들이 책을 좀 그래도 좀 읽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읽는 편이세요? 읽는 편이세요? 네. 어머님, 아버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장도 봐야 되고 막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러는데, 자,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 통사 통과 이제 수업 들으면서 탐구 보고서 쓸 때 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책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 책을 선정을 하셔서 좀 웬만하면 좀 재밌고 쉽고 이런 책을 딱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책을 딱 2권이나 3권을 사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자녀가 사세요. 그래서 딱 챕터를 어떻게 일주일에 한 권을 읽어요. 우리가 애들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정해놓고 주말까지 여기까지 읽기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다 읽고 나서요, 어머님들이 현관펜도 치시고 밑줄도 긋고 하면서 그 위에 책의 위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써주세요. 내가 이거 질문, 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궁금하다잉?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단어도 네이버에 좀 찾아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일주일 지났을 때 그 목차까지 딱 읽은 상태에서 아이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넌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이거 같던데 어떤 거 같아? 엄마도 잘 몰라. 이거는 엄마 문과야. 나 너무 어렵네. 이걸 넌 어떻게 생각했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읽어요? 근데 안 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서서히 바뀌겠죠. 이게 해결책이에요. 다른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읽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책을 제가 아무리 사다 줘도 안 읽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읽겠어요, 얘가. 그래서 이 해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하는 실전 활동, 그리고 독서 토론 캠페인. 독서 토론이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완전 릴레이 독서 토론도 있고, 이제 1박 2일 독서 토론도 있습니다. 우리 명지고등학교는. 새로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선택 과목, 2학년 때 선택 과목까지 이렇게 딱 꼬리를 물고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학년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우리가 수업에 듣잖아요. 이거 지필고사도 되게 열심히 잘 시험 봐야 됩니다. 단위수도 높고요. 내신 퍼센테이지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목차들이 있어서 어떤 목차를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UN에서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 지정을 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17가지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이 내용 중에 건강과 웰빙,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기타 등등 이렇게 17가지가 있는데, 요게 우리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목차하고 결이 되게 맞춰져 있어요. 완전히 맞춰져 있습니다. 튜닝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지고등학교 교과목 탐구 능력입니다. 먼저 여기 내용 보시면 행복과 환경, 인권복지, 경제, 법과 정치, 신생에너지. 요게 뭐예요? 요게 통합사회 목차예요. 통합사회 목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생에너지, 뭐 통합과학의 목차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교과서가 통사통과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목차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배우는 게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비슷한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1학년 때 깔릴 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이과 뭐 상관없이 이과라도 통합사회를 꼭 공부해야 돼. 문과라도 통합과학을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융합이니까. 그 내용에서 공부를 해서 미래 지속 가능 사회라고 하는 이 목차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주제를 딱 뽑아냈죠. 뭘 통해서요? 이 내용이랑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과학의 융합. 자, 그리고 독서 토론 진로 활동. 자, 그래서 소재와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미래 지속한 가능 사회를 생각을 했고, 인간과 과학의 융합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독서를 통해 보고 토론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미래 지속 가능 사회라는 건 이 신소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됐고,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돼서 얘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하게 됐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2학년 때. 그렇게 돼서 그 내용을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이제 결국에는 2학년 때 물화생지 중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 방법이 3학년 때 진로 과목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과 명지의 약간 차이점이 우리는 약간 문이과가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두루두루 가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물화생지 중에 선정이나 대성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이 약간 필수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물화생지가 다 이렇게 좀 열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잡디 파인을 정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스스로 대비를 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 최저는 학부모님이 이거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수학, 영어, 국어, 탐구인데 탐구는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 좀 오바예요. 내신은 통사 통과를 준비를 하시는 거지만 지금은 국수형 위주로 수능 최저를 모의고사 점수를 좀 보시는 거고요. 3월 달 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부작 가는 거니까 지금 1학기 때는 일단 내신에 몰빵을 좀 해주세요. 내신에 몰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2월까지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근데 3월 딱 됐다 그러면은 오로지 내신, 중간고사 내신, 기말고사 내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여름방학부터 갑자기 딱 수능, 그리고 2학기 때는 수능과 내신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템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기부는 수시지원 상담을 저희가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진행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학생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 내용을 아이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강과 동시에 즈음에서 저희 이제 입시 컨설턴트를 진행해 주시는 대표님 피터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단발성이고 한 번이면 끝나고 까먹잖아요. 더 중요한 건 교육을 받고 나서 슬랙이라는 플랫폼으로 아이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중간중간에 궁금사항이 생길 때 질문할 사람이 필요하고 낮이든 밤이든 뭐 몇 월이든 무슨 요일이든 주말이든 질문했을 때 대답이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유료 컨설턴트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명지고등학교의 전반적 히스토리와 속내를 잘 알고 있는 저희랑 하는 게 맞죠. 이게 공짜인데 더군다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슬랙 무조건 가입하라고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자, 이런 전체적 내용에서 명지고등학교는 이제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월 마지막 주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에 저희가 개강을 하게 되고, 명지 캠퍼스, 명지 전문대 옆쪽에 있는 파리바게뜨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4층에 명지고 충암고 전문 캠퍼스가 따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서는 명지고랑 충암고만 진행을 하게 돼요. 중학교도 없고요. 타학교도 없고요. 딱 명지고 전문 선생님, 충암고 전문 선생님, 운영팀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기도 유입이 좀 편하고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자, 이 내신 분석 레포트하고 학교생활 가이드북하고 시험지 그리고 비하인드 레코드지만 오프 더 레코드지만